자, 화폐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볼 거입니다. 어떻게 알아볼 거냐? 자, 보시는 것처럼 화폐는요, 시장에 유통되기 되고 가치 창출하기 위한 돈을 갖다가 우리는 화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학계에서는 이 화폐를 5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5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화폐라고 보는데, 시장이 화폐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 가치가 인정이 돼서 크게 변하지 않는 거, 그 다음 화폐를 관리할 최종 책임 주체가 있다는 거, 액면가가 같은 화폐는 가치가 같고 나누거나 합치더라도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거, 다른 것과 쉽게 구분되고 내구성을 가지는 거. 이걸 학계에서는 화폐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좀 보시게 되면 교환을 하기 위한 수단, 그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한 단위, 그 다음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 또는 지불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화폐라는 건요, 아주 오래 시절, 선사시대 때부터 화폐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왜? 돈 대신 희귀한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화폐를 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끼리는 우리가 딱지 이런 걸 가지고 화폐라고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폐 발전 단계와 어울려서 연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화폐의 정의는요, 유연하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화폐에 대한 정의는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디지털 화폐의 특징은 뭐냐면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화폐예요. 기존에는 각종 자료, 문서로 서류함에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화폐는 물리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로서 보관하는 게 아주 대두가 됐고, 말 그대로 우리가 핀테크라고 하는 금융에서 이 시스템을 빨리 상용화시켜서 금융에 적용해보자라고 해서 컴퓨터로 보관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현재 오늘날까지 발달되어 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실제 실물 화폐가 아니라서 사람들에게 인식 전환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걸 인식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자, 그래서 이게 상용화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가상화폐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가상화폐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한 이용자끼리만 주고받는 화폐 개념. 앞서 말씀드렸던 어린아이들이 딱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화폐라고 정의하자 이런 것처럼 특정한 이용자끼리만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은행을 가입하면 그 은행에서만 주고받는 화폐, 가상화폐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이 가상화폐가 인기가 끌었고요. 뭐 이제 요즘은 뭐 거의 볼 수는 없지만 제 때는 이제 싸이월드라는 게 있어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배경을 살 때 도토리 같은 걸 주고받아요. 그 싸이월드에서만 주고받는 거예요. 요즘 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면 거기서만 주고받는 포인트 뭐 이런 거 있죠. 게임 안에 가면 포인트, 이 게임 하는 사람들끼리만 화폐를 주고받는 거 있죠. 게임 아이템 사고 거래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가상화폐의 일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시대가 좀 지나서 이 골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1골드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상화폐랑 실물이랑 합쳐놓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과 은 이런 걸 줘요. 그러면 가상화폐로 계좌에다가 이제 가상화폐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가상하고 실물 합쳤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왔고 엄청나게 호황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재산을 은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재산을 숨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뭘 하느냐, 너희들 다 우리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거 거래할 수 없어. 실명제로 바꿔. 그러면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좀 쓰기가 힘들어. 나는 좀 다른 용도로 쓰고 싶었는데 안 되겠구나. 세금도 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지캐시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디지캐시는 가상화폐에다가 뭘 붙였냐면
이제 암호학 알고리즘이라는 걸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상화폐에다가 암호학 알고리즘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자, 가상화폐는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를 해요. 그럼 복사가 너무 쉬운 거예요. 복사가 너무 쉽다 보니까 막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돈을 이렇게 막 찍어내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쓴 돈은 쓰지 못하게 암호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글입니다. 복사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암호학 개념을 넣어서 만드는 게 바로 디지캐시라는 거를 어떤 한 회사가 만들었어요.